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과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휘범입니다. 같은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플래툰 시스템 올해 잘 써먹었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잘 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우리가 그 지나온 그죠. 세월을 이렇게 쫙 한번 보니까 올해 벌써 지금 365일 다 예, 지났네요. 다 지나가고 웃고 즐기는 사이 네, 2019년 다 갔습니다. 마지막 지금 날부터. 이 방송이 나갈 시점이 이제 12월 31일로 예정되는데 여러분들 새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지난 2019년도 그냥 잘 마무리하는 네. 그런 하루가 됐으면 참고로 싶습니다. 12월 21일 날 일부 분들은 세계가 멸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참 안 멸망하고 지나갔네요. 뭐 그랬나요? 예, 이번에도 올해부터 한 살입니다. 생각도 안 했어. 매년 있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잔인한 놈들이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는 보내게 하고 멸망시켜야지. 그렇죠. 21일이 뭐야? 아, 진짜. 아니 그 출연자님 우리 위원님들은 그 올해 세웠던 계획 잘 이루셨나요? 올해 저는 생각한 것보다 돈은 더 벌었어요. 아유, 그래요? 그것만 해도 아, 그것만 해도 뭐 대성공입니다. 아주 그거. 네. 저는 저도 계획했던 거는 대부분 월급을 많이 올리셨나요? 월급은 안 올랐고요. 네. 대부분 이루었던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가족, 지인분들이 아, 다 몸 건강이 네. 다들 건강이 이제 최고입니다. 최고죠, 네, 최고죠. 그게 최고고요. 혹 그 가까운 지인은 아니지만 좀 불행한 또 일을 당하신 분들도 아, 있었어요. 네. 그럴 때는 같이 위로해주고 그쵸. 해가지고 네. 올 한 해 아주 즐겁고 슬프고 재밌게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기자님은 저는 일단은 뭐 계획으로 삼았던 다이어트는 조금 성공했는데 다시 아. 요요 현상 왔고요. 아, 네. 거참. 요요 영상이 그 정도면 뭐 성공하신 네. 거네. 아유, 그나마 조금 성공했고 뭐 그 다음에는 뭐 다 실패했습니다. 아, 아. 우리 홍 이게 편장님은 역시 작심삼일. 뭐라 그럴까 되는 듯 안 되는 듯 미묘하네요. 미묘하다. 미묘합니다. 아주. 아주 예. 미묘하게 미묘하다. 예. 미묘하다는 말 또 하나가 있죠. 기묘하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렇죠. 게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망한 듯 안 망했습니다 올해는. 오케이. 그거는 예. 플래툰 25년 내내 유지됐던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뭐. 제대로 네. 줄을 탔어요. 아 이게 또 이렇게 또 군사 기밀을 유출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대박 나시길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바라고요. 자, 이렇게 밀떡이 훈훈한 그 입담과 함께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시간 그래서 그 지난 2019년을 돌아보면서 네. 네. 우리 국방 뉴스 중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음. 나름 우리 밀떡의 10대 국방 뉴스. 10대 뉴스 10대 뉴스네요. 뭐 이렇게 예.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연말에 참 티네이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네. 그동안 또 연말에 풍물시. 예, 강론적으로 많이 그 다루었던 내용인데 네, 네. 이번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음. 10개의 국방 뉴스를 네. 한번 다루어 보도록 탑 하겠습니다. 10이네요. 탑 탑 10. 10. 네. 그럼 우리 가요톱- 저 이 기자님부터 한번 가요톱 10이랑 밀떡 톱 10이네요. 아, 그런가요? 네, 밀떡 톱 10. 네, 탑 10의 딱이네요. 첫 번째는 네, 일단 아무래도 올해 초를 장식했던 네. 지금 뭐 일본과 외교 관계가 상당히 안 좋고 있는데 그 첫 스타트를 끊었죠. 일본 그 초계기 P2가 아, 정말. 자판 나이비 네. 했던 그 계획이죠. 자판네이비. 저공 네. 비행을 해서 네. 한국 해군 그 배위를 이렇게 네. 저공 비행을 하면서 큰 무리를 일으켰죠. 아주 그냥 사실 쏴서 기동 자체가 추락시켜야 돼. 굉장히 좀 위험했죠. 네.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거 위협 기동이어가지고 그렇게 뭐 배 위를 막 지나간다거나 근접 비행하는 거는 그 있을 수 딴 없고. 나라 그 동맹국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 김명군이 말이 하는 많았죠. 건데. 그래서. 우리를 동맹국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결국은. 네. 그 의도가 다분하잖아요. 아주 네. 기분이 나빴습니다, 솔직히. 네. 그 우리 그 뭐 광개토 대왕급 함정의 스티어 그 레이더를 가동했냐 안 했나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레이더 이슈가 각도 가지고 있었고, 막 말도 많았죠. 거기서 이제 뭐 지금 기억에는 심지어 그 밀리 매니아들 또 어떤 선동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한일 전쟁 시나리오까지 또 네. 한번 참. 얘기 예. 나오면서 항상 또 이슈가 됐던 그런 그때 기억이 기억나는 나네요. 건 우리 안에 명예 일본인들이 참 많다. 예. 예, 소위 많았죠. 얘기하는 일본 쪽에서도 이거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무리수다. 네.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판국에 네, 다모가미 일본- 그 항공 망료장 전 그렇죠. 항공 이 사람의 망료장 성향을 그런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사실 거의 정론에 가까웠던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도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도 이제 뭐 한국 해군의 무리수다. 뭐 일본에 시비를 거는 거냐? 우리가 일본이 없으면 일본의 동맹을 파기하면 우리는 이제 그날로 끝장이다라는 식의 얘기들 하신 분이 많았죠.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일본 가서 사시던가. 사실 일본 가면 일본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할 텐데 말이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일본말도 잘 못해요, 되게. 그렇죠. 아주 뭐 예전에 태어났으면 아주 앞제비가 될. 그렇죠. 네. 이완용 앞제비. 네, 알죠. 두 번째 뉴스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F-35A 그다음에 RQ4 그 글로벌 허크라고 부르죠, 네. 우리. 네. 네, 그 글로벌- 반성문 매라고도 그렇죠. 글로벌. 네. 사실 올해 네. 그 신형 무기 체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네. 획기적인 애라 밀리미니아들 사이에서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그 뭐랄까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예. 공군 체계가 아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F-35가 들어온 게 3월 29일인가요? 그 그렇죠. 처체로 예. 들어오면서 정말. 그다음에 7월 1일 날인가요? 네, 뭐 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7월 15일이다. 네. 7월 15일 그 다음 달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서 8대가 연달아 들어왔고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제 5대까지 다 들어와서 지금 현재 13대가 들어와서 전투 비행 대대를 그러네요. 편성을 했어요. 17 전투 비행단 예하에 151 전투 비행 대대하고 152 전투 비행 대대가 다시 재창설이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운용의 전 단계로 전력화를 일단 선언을 했고 기본 운용 체계를 위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할지 그런 거는 뭐 알려고 하지 극비고 마세요. 또 모르는데 아무튼 대단한 전력입니다. 그러면은 청주 기지에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청주는 정말 팬텀하고 F-35가 같이는 전무후무한 기지네요, 진짜 그거는. 관광 도시로 만들면 제가 되겠는데. 와. 예전에 한번 관광 상품화해야 네, 돼. 네. 예전에 한번 17B를 가봤는데 이제는 F-35A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꼭 한번 네. 청주 그렇죠. 공군기지를 네. 거의 가볼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60년 가까운 격차네요, 진짜. 50년에서. 네. 어우, 무섭다, 무서워. 월남전부터 그리고 네. 하나 또 말씀 주셨던 그 글로벌 허크 네. 그 RQ4는 사실 그거를 도입하기 위한 그 기획단의 장성분들 두 분을 제가 아는데 상당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금액도 상당했죠. 8,800억. 그렇습니다. 어휴, 많이 썼다.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그 MTI 모드,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그 목표를 그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타격은 아니고 참 추적하고 그 탐지해낼 수 있는 그런 정찰 능력을 블록 40에선 있는데 그렇죠. 블록 30은 없으니까 우리가 들여오는 기체 자체는 블록 30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럼 거기에 그만 돈을 쓸 필요가 탑재를 있냐. 할 거냐 안 네, 할 거냐. 그 돈도 문제지만 탑재는 우리는 당연히 네, 해야 네. 되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제 그걸 탑재하는 방법이 어떨 거냐, 미국 걸 들어올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갈 거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참 아무튼 어렵네요. 네, 한 대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 네. 우리 오늘 월요일 날짜는 떠오르네. 모르지만 날짜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12월 23일 새벽에 네. 도입됐습니다.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에 심지어 거의 도착해서. 도출하던 식으로 언론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군산 뭐 쪽에도 옛날 그 환경 같으면 막 오픈했을 텐데 기회로 왔습니다. 네, F-35 전력화 기회. 행사도 네. 그렇고 글로벌 호크의 그것도 사천 아닌가요? 기회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천으로 들었는데 하여간 그쪽 사천이든 경남 김해든 쪽. 예. 네, 사실은 그쪽에 운용 기지를 둘 겁니다. 뭐 이것도 극비라면 극비일 수도 있지만 알려진 사실이라 네, 말씀드리는데 실제 운용 체계는 거기가 아니지만 기체의 운용은 거기입니다. 저희 근데 10대 뉴스 다 하려면 네. 좀 네. 빨리. 예, 그럴 빨리 것 가야겠네요. 제가 진짜. 알아서 할게요. 네. 예. 자, 세 번째는 북한의 그 신형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들이 발사를 네, 북한 이슈로서는 제일 수시로 크죠. 했죠. 네. 수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수시로 이슈가 됐고 그 대구경 방사포들이 과연 실전 배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 정말 애매한 문제더라고요, 네. 진짜. 이거 제가 정말- 보기에는 무기 세일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종류를 쐈는데 음흠. 그래서 일단 중국이 최소한 기술적 지원했을 거다라는 음. 의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중국이 아예 현물을 줘서 시험 대신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아하. 좀 약간 오버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북한 혼자서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위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음 네 번째 뉴스를 예. 한번 소개시켜 주죠. 핵 추진 잠수함 및 항공모함 과연 필요하냐?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좋긴 한데 네. 이게 그냥 운용보다 네. 폐기한 다음까지 생각해서 담당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지만 네. 쉽게 결정하지 말라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 항공모함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너무 과합니다. 한국 해군에. 그렇죠. 리튬 전지를 이용한 그 AIP 기술이 들어간 그 재래식 잠수함도 우리나라 실정의 그 잠수함 작전에는 네네.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자력 하긴 하지만 물론 하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너무 부담이 커요. 네, 그거 하면서 그 배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지금 그 일정대로 가주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항모는 뭐 제가 뭐 늘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제 항모 반대론주의자니까 좀 과한데 여기에는 그 나오지 부분을- 않지만 합동 화력함이라고 아스날 쉽 얘기가 한번 네, 나왔었는데 그건 나오는데 어떻게 뭐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계획대로 갈 것 같고요.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개인적 그게 사실 보니까 잘 보니까 합동 화력함은 좀 오버하고 네. 차세대 구축함 중에 수직 발사를 좀 늘려놓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은 이거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거기에 또 몰빵을 한 네. 그 화력 지원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렇죠. 건데 예. 사실 구축함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엄밀히 따지면 장기 계획으로 들어 있는데 과연 네. 그게 계속 살아남을지 안 체계 남을지. 개발 끝에 건조가 확정될지 아니면 그냥 계획에 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5번째 네. 우리 그 국방 예. 뉴스는 네. 뭐였나요? 그 요새 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다시 이게 그냥 연장되기로 해가지고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 지소미아. 지소미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얼마 전에 결국 연장을 끊기로 했다가 네. 다시 이어졌는데 이게 사실 그 정경두 국방장관도 얘기를 했었지만 처음에 이게 체결될 때도 조금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정경두 있었죠, 국방장관 확실히. 당시 그 참모총장이었는데 참모총장한테는 뭐 제대로 말도 안 하고 그 의견도 안 묻고 그냥 진행했다 체결했다 그래서 뭐 나 그때도 억울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던 문제인데 근데 결국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결국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네, 외교 지금- 문제, 뭐 정치 문제까지 네, 비화가 그래서 되는데 뭐 여름을 뜨겁게 달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 근데 매니아 입장에서 우리가 중심 잡고 이야기했던 거는 또 우리 방송에서 네네. 이야기했던 거는 그렇죠. 그것도 그거지만 과연 지소미아가 필요하냐 그렇죠. 아니냐 그게 핵심이었죠 사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지소미아 자체 실효성보다는 그렇죠. 상징성이 한미 동맹에서 어떤 그 이게 음.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신경을 한미 거슬리냐 동맹의 아니면 크기다 거슬리냐 해서. 이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참- 미국도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한국과 일본 사이를 조정을 했어야죠. 우리가 몇 번 요청을 했고 음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는 발 빼놓고 있다가 우리가 결정을 내리니까 그때서야 연장이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 전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맹국이 왜 동맹국이겠어요? 서로 협조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 한국과 일본 사이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거중 조정하는 게 저는 미국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를 발을 빼놓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하는 이게 거죠. 네. 이번 미국 정권 트럼프 정권이 참 더 심해진 문제가 사실 전부터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특히나 이번에는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라 하다가 이슈가 생기면 그거에만 지엽적으로 그렇죠. 반응하는 아주 네. 참 짜증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뭐 트럼프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뜨거운 이슈로 다루었었고요. 아이고. 또 6번째 저는 국방 좀- 뉴스는 저는 이번에 어떤 좀- 건가요? 예. 그 이함대 병사의 거짓 자수 사건이었었는데 아, 네, 있었죠. 거소자가 예, 예. 나타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병사가 자기라고 접니다. 자수를 아, 해버렸는데 참. 사실 보통 민간인들께서는 이게 뭔 황당한 사건이야라고 하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네. KGB가 고물 네. 토끼라고 만든 네,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요. 그때 그럴 법하다. 예. 정 작가님이야 그 우리 그 패널 분들이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렇죠. 다뤘고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이게 되겠다는 왜냐면 이게 얘기를 80년대 했죠. 방식이에요. 그냥 아무나 붙잡아서 야 네가 좀 덮었어. 딱 깜빵 그렇죠, 갈래? 진짜. 또 그렇게 영창을 해놓고 갔다 와.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게 옛날 같지가 않죠. 당연히 이게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이게 무슨 네. 조폭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어요. 그럼요. 지금 같은 징병제 상황에서는 사실 군대의 정예화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병사들의 안전이에요. 병사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징집이 돼서 들어왔으면 최소한 그 상태로 집으로 보내줘야죠. 이건 뭐 어느 모병제도 사실 똑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귀중한 자원인데.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국방개혁 2.0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개혁은 이게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부분, 네. 자세 부분 그런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그렇죠. 우리 그 패널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그렇죠. 댓글로도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그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지금 21세기가 넘어간 지가 오랜데 지금 20세기에나 써먹었던 방식을 진짜 그러니까요. 써먹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또 7번째의 국방 뉴스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혹은 러시아는 이제 뭐 자주 침범하진 않았었는데 카디즈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올해는 특히 이슈가 됐던 건 카디즈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그 합동으로 비행 훈련을 했고 거기에다가 러시아 기체는 영공까지 침범했던 그랬었죠. 예.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그걸 이슈화했었고 외교 문제로까지 발전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매니아 분들은 강공책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격추 얘기도 하고 네, 그렇죠. 막 이랬는데 굉장히 강경한 대책을 네, 보였죠. 거기서 우리가 그 상당히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런 결론을 냈지만 우리 공군이 적절하게 대처는 한 것 같다. 예. 경고 그런 사격을 생각이- 정보사격 그렇습니다. 했죠. 정보사격을 한 저는 게. 사실 러시아나 저희 중국의 기체보다 신경 걸쓰렸던 게 일본 기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체가 우리 땅인데 왜 왔냐고 이렇게 비상 출격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되면 저는 일본기를 격추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이렇게 와서 우리한테 우리가 접촉해서 왜 그랬어? 그럼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되면은 이게 맞습니다. 어정쩡하게 네. 이제 러시아는 독도를 한국 땅으로 생각하네라는 정도로인데 네, 여기서 그 중국하고 러시아 얘기를 해서 발전돼가지고 네. 일본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동해상에서 특히 동해에서 독도를 위시한 쪽에서 일본과 공중전이 과연 어떨 것이냐 네. 뭐 이런 참. 이슈를 얘기하는 방송도 있었고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네. 사실 그러면 너무 좀 뭐 그냥 좀 뜨거운 감자를 그렇죠. 다루는 것 네, 같아서 뜨거운 감자 맞죠? 네, 그래서 좀 뭐 했는데 그런 감자는 거는 약간 식혀서 먹어야 돼요. 네, 다른 그 강론 때 네, 네. 다루려고 했었죠. 다만 아쉬운 건 이제 러시아는 이제 처음에 이제 침범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가 갑자기 철회를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사실 벌어져서 사과도 예. 아니에요, 사실 그거. 예. 근데 이제 네. 거기에서 또 일본은 또 노발대발 했잖아요. 왜 우리 땅인데 왜 한국한테 사과하냐? 맞아요. 예. 정말 일본 예. 그때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진짜. 아 진짜. 지금도 지워받고 싶습니다. 자, 우리 홍 편집장님은 국방 뉴스 이제 8번째 국방 뉴스 예.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력 감소 진행 및 일부 뭐 사단 예를 들어 20기보 사단이라든가 2사단 등의 해체 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국방개혁 같네요. 2.0이라 2자 붙은 부대만 계속 해체시키는 건가요? 그렇게 됐네요. 근데 야, 아주 아니, 간만에 이것도 또 놀라운 국방개혁 3.0에 아, 3사단이 해체될 뻔했네 이거. 큰일 났네. 네. 일단 내년에는 3자로 시작하는 그렇죠. 그 네. 사단들이 좀 해체가 아, 되고 이게 있어요. 숫자로 매기는 겁니까 네, 네. 이거? 그렇죠. 내년에는 그 2만 명 정도가 감축되는 규모고요. 그 사단 편제로는 30기보 사단이 30기갑 여단으로 네. 축소가 되고요. 그리고 군단이 해체 준비를 합니다. 네. 8군단과 6군단이 해체 준비를 하는데 해체의 그 완성은 2021년 그 다음 해일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일단 30기갑 여단 지금 거의 기갑 여단화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계획에 맞추어서 차례차례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국방 뉴스입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으면은 이 사실 못해도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그렇죠. 사업인데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허겁지겁 지금 하는 해도 거죠. 지금 엄청난 지금 인구 지금 신생아 그쵸. 감소, 젊은층 감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여도 현역 짐직률 뭐 80몇 % 찍고 이제 조금 2030년대 중반 가면은 100.1% 그러니까 한 진급되는 군두가 판입니다, 나올 수도 지금. 있는 거죠. 한 명이 2번 군대 갈 수 있는. 악몽이네요. 되겠습니다만은 남자의 악몽. 그런 꿈 꿨어요. 악몽 꿨어요. 예. 진짜 악몽이네. 그런 악몽도 꿀 수 있을 정도로 2023년 이후에는 그 병력 자원이 갑자기 줄고 미친 듯이 줄어든다 네, 진짜. 인구 절벽이 예. 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뭐 이상한 방송에서 뭐 남침을 유도한다는 등 뭐 국방력을 일부러 약화시킨다는 다 헛소리예요. 병력이 징집될 수 있는 병력이 계속 줄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줄이고 있는 거고요. 국방개혁 인구절벽 입정령을 큰일입니다. 통해서 군사 장비 개혁을 통해서 이걸 보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군사력을 약화시켜서 뭐 이런 헛소리들은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전 솔직히 얘기해서 듣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봐요. 군사력이 숫자를 가지고 숫자 노름하는 시대는 아유,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낸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그걸 논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그런 군대 뭐 예를 들면 북쪽에 있는 북한 인민군 같은 경우 120만을 유지하는 이유가
안 되니까 숫자라도 메꾸는 거죠. 걔네 그렇죠. 진짜 120만 맞은지도 의문이에요 사실. 그런 얘기 많이들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한 107만을 보는 그런 그 그거 이해할 수도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예. 예. 그리고 중복돼 있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전차 뭐 4,300대다 그런 것도 사실 계속 편제를 따지다 보면 한 1,000대 가량은 비워요. 그렇죠. 자기네 편제에 그렇다는 음. 얘기는 한군탱이네요. 그러니까 보관 전차, 예비 보관 네. 전차까지 다 쓸어 모은 거죠. 네. 예. 아무튼 뭐 네. 그런 얘기들이 그 국방 뉴스의 이슈였고요. 네. 자 이제 9번째 국방 뉴스는 어떤 것인가요? 9번 주한미군. 예예예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이것도 한미 동맹의 뜨거운 감자죠. 네. 엄청 뜨거운 감자입니다. 가- 오조 내놔라. 무슨 오- 오조는 좀 갑자기 너무했어요, 확실히. 1조였다가 이게 지금 5조를 내놔라 5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문제로 뭐랄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문제 한 번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 진보나 이 보수 양쪽에서 좀 역시 돈 문제는 피로를 사람들이 느낀다. 단결할 수 피로감을 있게 느낀다. 뭐 만드는 이런 말이 나올 엄청난 정도였죠. 비난도 많이 하는 많이 네. 그 네, 당하는 네. 그 조선일보가 요건으로 해서 조금 히트 한 번 친 게 그 주한미군 철군 문제를 딱 꺼냈어요. 걸고 넘어지죠. 네. 그러니까 미군 측에서도 미 정부에서도 오보다 네. 조선일보에 대해서 막 강하게 하는데 조선일보가 수정하라 막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보는 아닌 것 같고 6보인가요? 오보인 듯 내보낸 게 그러니까 지금 6보. 내보내지 5.6보, 5.5보. 약간 네. 살짝 흘렸다. 네, 네. 5.6보로 보시죠. 네, 예, 네. 그렇게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측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게 네. 작용되지는 그리고 이제 않았었어요. 국방수권법이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국회에 저기 그 합의가 없는 이상 이제 지금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를 갑자기 감축시키는 방법은 네, 없습니다. 아예 미국 국회에서 그 네. 의회에서 28,000명 아래로 못 내리게 그리고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도 조항을 넣어버렸죠, 서명을 조항을. 했어요. 좀 이상한 아저씨 같아.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 주둔비를 넘어선 네. 뭐 이 주둔군이 그 기동을 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것까지 비용을 포함시키고 네. 뭐 5조? 무슨 아니 장난 잠깐 아니야. 5조를 뭐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데 그럼 작전권 넘겨줘야지. 세상에 공짜 어디 있어? 주한미군 작전권 넘겨주면 저는 5조는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전권 넘기면 좋은가 작전권 봐요. 넘기고 받아서 그걸로 응, 저희 사단을 전방 배치시키고 응. 휴전선 쪽으로 포도 한번 쏴주고 네, 감히 뭐 북한군이 아무리 해도 뭐 못 건드리겠지. 이건 네. 약간 저 청취자분들이 네, 새겨 당연- 들으셔야 네, 됩니다. 네. 약간의 그 감정적인 좀, 의견이 들어가 감정적인 있어요. 의견이 네. 들어가 제가 있는 거고. 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작전권을 있습니다. 넘겨주면 우리는 항상 편안한 자리에서 떠드는 네. 네. 그런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컨셉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개인 의견이 그만하면 아, 그럼 그럼요. 이제 네.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전제 조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5조를 내게 되면입니다. 음. 아, 네. 5조를 내면은 작전권 네. 우리는 5조를 낼 리가 없고요. 그렇죠. 네, 절대 네. 내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국방 뉴스를 소개해 네, 주시죠. 마지막을 또 제가 장식하고 있네요. 네. 아덱스의 무인기 및 KF-X 사업이 이제 또 이슈가 이제 올해가 네. 좀 많이 됐었죠. 저기 그 밀리터리 매니아들한테 일종의 축제죠. 아덱스. 사실은 네. 올해 아덱스는 뭐 저에게 있어서는 뭐 열 몇 번째 맞는 아덱스인데 네, 네. 아 진짜 많이 갔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덱스에서 가장 좀 우리가 뿌듯하면서 이제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가는 추세구나. 우리의 국방 기술이나 뭐 국방 그 발전 방향이 그렇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이번 아덱스였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비행이 좀 너무 인색하잖아요. 아. 네. 그건 뭐 늘 있는 얘기고. 예. 아덱스인데 왜 비행기가 이렇게 안 날아다니나? 그게 그것은 참- 사실 F-35를 좀 관속 비행 이상의 좀 비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대통령 그 참석하셨을 때 하루만 싹 와가지고 한번 그 슬쩍 그 급기동으로 올라가는 거 한 번만 보여주고. 그나마 제가 언론으로 네. 저 첫날 그 프레스데이 때 가서 찍었으니까 망정이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 정말 그것조차 없었으면 못 찍을 뻔했어요. 근데 원래 스텔스는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죠. 안 착한 보여야 사람만 돼. 보입니다. 원더우먼 착한 사람만 그래서 보입니다. 내 눈에 안 보였구나. 아. 이런 젠장. 망토를 그죠. 망토를 두른. 네. 어.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좀 비행 그게 늘어나면 다음에는 한 번 더 이제 좀 서비스를 해주겠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어떤 네, 그 정부의 그 정책적 기조가 좀 바뀌고 네. 이제는 좀 대북 관계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다. 음. 또는 뭐 국제 관계가 좀
변한다 했을 음. 때는 확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 그 스위스인가 그 에어쇼를 했는데 다른 마을에서 에어쇼를 했다고. 아, 다른 그 마을. 얘기. 예, 연말 그러니까는 가서? 이제 아. 그 기동 대장이 여긴가 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영공 활공하고 공역을 펼쳤대요. 아. 예. 자기가 그 비행하려던 공역을 네. 잠깐 헷갈린 거야. 아, 거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나라는 좁고 지역 비슷비슷한 지역은 많으니까 그것보단 충분히 그럴 수 낫다. 있어요. 무엇보다 아름답죠. 예. 아, 그 사실 그 에어쇼 뭐 여러 가지 그 기동도 많이 보지만 직접 가서 보는 중에 가장 보고 싶은 게 그 스위스의 아, 계곡. 예. 아. 고개 비행 멋지죠. 팀의 그 예. 계곡에서 하는 그 기동입니다. 저는 유럽국가 공공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아예 그 비행대대 하나를 미국에 보내놓고 거기서 훈련한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F2번 네. 한번 살짝 밟으면 그냥 옆 나라.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아서 자 이렇게 그 다사다난했던 2019년에 네. 네. 10대 뉴스를 우리가 한번 간추려봤습니다. 사실 그 10대 뉴스랄 게 별게 없는 거예요. 우리 밀떡에서 다루었던 이슈들을 간추려 보면 밀떡 그것이 톱 10대 10. 뉴스더라고요. 근데 10대 뉴스면 청소년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그죠. 이거 아까 내가 했는데 이제 티네이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밀떡들의 마음은 다 청소년들이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철이 안 든 게 네. 아쉽- 철이 안 자 들었으니까. 여러분 열대 때리고 싶다. 진짜. 지금 2019년을 보내는 그런 그 날에 네. 방송이 될 거를 우리가 예측하고 네. 10대 뉴스를 한번 꾸며봤는데요. 여러분들의 10대 뉴스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여기서 의견 많이 남기고. 10대 그렇죠. 뉴스에서 다뤘으면 했었던 거 있었던 거 있으면 또 우리 댓글로 네. 그리고 사실 한번 번외편이면은 저는 밀떡이 유튜브로 시작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10대 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진짜. 그렇죠. 예. 우리 정 작가님은 했던 뭐, 영순이 뉴스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밀떡의 홍보 매니아예요. 네. 어. 예. 자 이렇게 2019년을 정리해봤고요. 2020년에는 좋은 뉴스, 그렇죠. 좋은 우리한테 뉴스. 진짜 좋은 뉴스. 통쾌한 뉴스, 그렇죠. 네. 재미난 뉴스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찼으면 제발. 네.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가정에 네. 2020년에도 복이 그냥 댕물댕물 굴러올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마지막 인사는 네, 네. 뭐 맨날 그 경례 네, 구호를 네. 외치고 우리 네, 네. 그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긴 아, 한데 네, 네. 이제 새해를 맞아서 네, 네. 새해 인사를 드리는 어, 걸로 절을 마무리하는 할까요? 건데 예. 뭐 절을 하셔도 좋죠. 예. 자 어떻게 그러면은 그 대신에 새해 이러면 저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격려하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해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새해는 우리 네, 김명훈 PD님. PD님이 네, 네, 한번 네. 외쳐주시기 외쳐주시면, 바랍니다. 네, 우리 밀떡 우리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룡 영화면 이렇게 딱 문 열고 이렇게 스태프들이 우르르 그죠. SBS 스태프들이 우르르